안녕하세요. 아로마트리입니다. 오늘은 환자혁명이란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미국에서 기능의학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신 조한경 선생님이란 분인데요. 조한경 선생님께서 9월에 한국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다고 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읽고 있던 책을 마음이 급해져서 최근에 아주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환자혁명. 제목이 대단하지 않은가요?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딱 제목을 보고 선택한 후에 대충 이렇게 앞부분을 읽어보고요. 와, 이거 내가 빨리 읽고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지고 온 책이에요. 환자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환자들이 혁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환자들이 혁명을 했다는 건가? 궁금해서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환자혁명이란 의료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지고 있는 권력을 환자에게 넘어와야 한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환자혁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틀어쥐고 있는 권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책에 쓰여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장악했다는 데 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제약회사의 첫째 목표는 매출 증대와 이윤의 극대화다. 그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질병을 정복한다거나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과 같은 고결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약회사는 매출을 올려 회사의 주가를 띄울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결코 환자들을 섬기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의 비전과 목표가 그렇게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환자들과 의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또 하나,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쥐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책의 한 부분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미국 의사협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연간 의료 과실 사망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의약품의 부정적 효과로 10만 6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요. 병원 내 감염이 8만 명, 약 처방 외에 의료진의 실수로 2만 명, 불필요한 수술로 12,000명, 병원 내 처방 실수로 7,000명이라는 사람의 순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의료 약품의 부정적 효과란 그럼 무엇인가? 의료진의 실수가 아닌 올바르게 약을 처방했는데도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부작용으로 죽는 것을 말한대요. 그런데 그 환자의 수가 10만 6천 명이나 된다는 거죠. 연간 25만 명의 환자가 죽는 중에 10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맥커리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 과실은 나쁜 의사에 의해 유발되는 게 아니며 처벌이나 법정 대응으로만 풀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약회사가 의료계를 틀어쥐고 있음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약의 부작용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환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환자들은 제약회사의 소비자죠. 소비자가 나의 권리를 찾아야 의료계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뒷부분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뇨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직까지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생 약을 먹으며 혈당만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내 병이지만 의사한테 맡기면 된다는 믿음, 의사가 가장 잘 안다는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는 다양한 선택이 있고 선택을 하려면 우선 뭘 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생 당뇨약을 먹으면서 혈당만 관리하는 것과 위절제 수술이라는 과격한 선택 둘밖에 없다는 걸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또 앞서 언급한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 당뇨가 호전되는 이유는 단식과 똑같은 원리이다. 위절제 수술을 한 것은 단식하는 결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서 당뇨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위를 절제할 필요 없이 단식을 하기만 해도 효과는 같다는 거예요. 그럼 위절제를 하지 말고 단식을 해야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나의 병에 대해서 의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사가 평생 먹을 약을 처방해 주니 그대로 따르고 먹는다는 거죠. 자, 환자들이 이제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병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나를 관리해 주는 의사가 정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당뇨약을 먹을 것인지 위절제 수술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환자혁명이에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중에 가끔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친구 이런 분들이 병이 걸려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유방에 문제가 생겨서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 이 친구에게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을 소개했죠. 그리고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은 굳이 그 정도의 병증에서 수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내원해라 했는데 친구는 믿지 않더라고요. 친구가 믿었던 건 뭐냐면 의리의리하게 큰 병원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은 실력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가끔 환자들한테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풀라고 하면 잘 푸는 학생도 있고 또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고 그 수학 문제를 끝내는 끝까지 못 푸는 학생도 있어요. 의대를 나오면 다 의사 선생님이 되지요. 그렇지만 내 병을 잘 푸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또 여러 번의 연습을 겪고 여러 번의 같은 환자들을 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발전하는 선생님도 있고 끝내는 끝까지 풀지 못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건물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환자한테 온 문제를 잘 푸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 보면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잖아요. 드라마가 뭐 다 현실에 있는 얘기라고들 하고 현실에 없는 얘기를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에게 많은 검사나 불필요한 수술,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면서 병원이 부자 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있고요. 그런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승진도 하고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에요. 또
자기 소신껏 환자를 보고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보는 의사 선생님은 성공을 잘 하는 의사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쩌면 현재의 의료계가 정말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지 않을까요? 하필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의사 선생님은 아닐까요?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환자혁명이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이 나의 문제를 잘 푸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정말 잘 푸는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이 나의 문제를 잘 풀어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또 그 의사 선생님 말만 믿지 말고 다른 선생님도 만나보세요. 적어도 저는 4명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4명 중에 2명의 의사 선생님이 나의 병을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1명을 만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 중에는요, 꼭 기능의학하는 선생님도 찾아가 보세요. 제가 만난 많은 기능의학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내과 선생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내과 선생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진료실 앞에 보통은 진료실을 문을 닫고 진료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문을 열고 진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연세가 지긋한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도대체 어머니 속을 이렇게 썩이는 녀석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떤 이유에서 아까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소화제를 일주일치를 처방해 갔대요. 그런데 또 일주일 후에 소화제를 또 받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2주간 소화제를 타서 먹었는데도 3주째 또 소화제를 타러 오신 거예요. 그때는 소화 기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찾는 선생님을 제가 봤어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닥터 진호 선생님이었어요. 닥터 진호 선생님 제가 되게 존경해요.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끝까지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아로마 테라피를 8년 넘게 하는 인연으로 남지 않았나 싶어요. 그 중간에 많은 고비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환자를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의 몸을 큰 의리의리한 건물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는 그런 선생님만 믿음이 가는 게 아니고 작지만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능의학하는 선생님들이 주위에 있으세요. 또 이런 의사 선생님도 만났어요. 최근에 제가 부산에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하러 부산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산 지역에서 기능의학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그 기능의학하는 선생님께서 병원에 강의실을 빌려주셔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을 뵙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병원 앞에 요즘 키토 식단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죠? 그 저탄고지 키토 식단을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키토 식단을 알리고 또 키토 식단을 하고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직 우리가 키토 식단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이나 또 그런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몇이 와서 드시는 식당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식당으로 인해서 많은 지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 식당에서 얼마나 손해보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식당을 운영하실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들에게 좋은 식단, 우리 환자들이요, 약만 가지고 나을 수도 없고요, 아로마 테라피만 가지고 나을 수도 없잖아요. 먹는 음식을 잘 먹어야,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환자들이 빨리빨리 나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실천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도 계셔요. 그런데 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식당에서 환자들에게 음식 만드는 것도 알려주시고, 환자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곧 그 의사 선생님과 영상도 찍을 거예요. 너무 그 식당을 소개하고 싶고요.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환자혁명, 이 책에 참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마다 아마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읽은 환자혁명은요, 여러분의 몸은 너무 소중하고요. 그 소중한 몸을 나에게 병증이 왔을 때 큰 건물에 계신 의사 선생님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도 환자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소중하니까. 이 환자혁명에서 하고 싶은, 조한경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 같았어요. 제가 읽은 이 환자혁명에 대한 책은요. 여러분은 소중해요. 저도 소중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혁명을 이제 일으키셔야 돼요. 나의 몸은 소중하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